자, 우리 시험에서는요, 불공들이는 분, 외모가 어떻다고요? 비대하다.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히 왜 시장이 실패하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요, 별도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한번 딱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자, 요거를요, 다른 말로, 요거는요, 무슨 투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자, 뭐 집어던지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이익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요, 외부 불경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똑같은 예로. 여기는 강의 상류고 강의 하류죠? 강의 상류에서 화학공장 하다 보면은 오염물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화학공장. 이렇게. 아침에 설거지 했어, 안 했어요? 그냥 막 놔두고 왔나요? 네, 그래서 어제거나 설거지하면 그 퐁퐁으로 설거지한 물을 벌컥벌컥 드시고 오셨나요? 아이, 그거 이제 버렸을 거 아닙니까? 수채구멍에.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그 하천으로, 아니면 또랑으로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죠? 모르는 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도요, 그럼 어디서 버리냐? 생각 없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요 밑에서 광어 양식업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뭐 상당히 피해를 입혔네요, 손실을. 근데 이거를 손해를 입혔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한가요? 밤에 몰래 가서 농약 뿌려갖고 막 죽인 건 겁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든 경찰서 신고해서 어떻게 찾아내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의도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부터 애매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여기가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왜 보상 안 하나 볼게요. 양식업자가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서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순순히 물어주려고 하려나요? 어떤 식으로도 안 물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뭐 다른 공장도 있는데 걔들 때문에 죽었을지 모르는데 저 위에 있는 공장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죠? 잘 보시나요? 네. 자, 아니면요, 네가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보랍니다. 이 사람 화학 알아요, 몰라요? 아, 회 뜨는 것만 알지 무슨 화학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귀찮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소송하려면 해라.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죠. 누가 한 것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입니다. 보상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이렇게. 아니면요, 뭐 부담금 같은 걸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예 원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데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누구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부가, 외부에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요, 제가 이제 한 4칸 정도 그려서 설명할 건데,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 자,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라고요? 따지지 말고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따지지 말고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자,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러면 얘는 원래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애들이 보상해야 되죠? 만약 보상하거나 폐수 방치설 같은 거 했더라면 돈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그러면, 자,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럼 이건 보상하고 생산하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그게 바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근데 만약에 보상했더라면 아니면 폐수 방치설 같은 거 했더라면 비용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요? 커졌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 곡선인데 이것들은 비용이 이거밖에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사적 비용은 이거밖에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여기서 여기 차이만큼이죠. 단위당 요만큼씩을요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말로 써볼게요. 사회적으로 만약 보상했더라면 비용이 이만큼 커져야 되는 거죠. 사회적. 근데 이것들이 비용이 요거밖에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사적 비용은. 그래서 요 차이만큼을 어떻게 하고요? 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번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똑같은 예로 이 지저분한 주택가가 딱 있는데 지저분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 길도 없습니다. 오솔길밖에 없다는 얘기죠. 들어간 입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멋진 가든을 무진장 크게 딱 차리고서 자, 거기다가 이제 연못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한 뭐 레스토랑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박물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지 크게 이제 딱 종합 공원식인 가든을 딱 차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오는 입구가 아까 오솔길밖에 없다고 했죠? 자기 돈 들여서 도로를 딱 깔은 겁니다. 이거를 원래 도로를 국가가 까는 걸 국도해 주는 겁니다. 지자체가 까는 걸요 지방도로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만든 도로죠. 사도해 줍니다. 개인이 만든 도로라고요. 사도. 어쨌거나 얘들이 깔으니까 애들이 교통이 편리했어요?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네요. 그리고 이 주변 지역 지저분해서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으니까 아주 쾌적한 동네가 바뀌었죠. 그죠? 그럼 여기 동네 집값 올라 안 올라요? 오를 거 아닙니까? 상당한 이익을 준 거 안 준 거예요? 줬죠.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장사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익을 줬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가라는 겁니다. 왜 못 받나 볼게요. 가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집값 문제가 오른 거죠. 쫓아 올라가서 이장님 잠깐 나오세요. 나 때문에 집값 올랐으니까 오른 거 다 걷어서 전부 다 갖다 바치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이장이 뭐라고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 시장 기능에 맡겼던 해결 대화인데요? 안 되니까 시청 직원인데 나서겠다는 얘기인데 시청 직원도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 대화인데요? 얘들 왜 줍니까? 시청 직원이 온다고 해도.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의 외부 효과는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공공 다수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원래 도로를 깔으니까, 원래는 도로를 누가 깔아야 돼요? 정부가 깔아야 하는데 대신 깔아준 거죠? 공공 다수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남들한테 좋은 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남들한테 좋은 일 한 거죠? 그죠? 도로 같은 거 깔고, 그 다음에 녹지 공간도 만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산자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일 한 사람들한테는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해주면 돼요. 되셨죠? 어렵게 정하지 마시고 남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남한테 이익을 주는 자들 있죠. 공공 다수한테 이익을 주는 자한테 보조금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게 답니다. 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암기하셔야 돼요. 따지면서 문제 풀었다가는 내년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안 따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요? 가든도 커졌고 물고기도 많이 팔았겠죠. 생산도 많아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손해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비용 곡선 아닙니까?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인데, 가든 차리는데 원래 100원 들어갔다고 치자.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원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대가를 20원 받고 차렸다면, 대가를 얼마라고요? 20원 받고 차렸다면,
20원 빼니까 80원밖에 안 들어갔죠? 무슨 얘기 하겠나요? 원래 대가를 받는 게 바른 거죠? 대가를 20원 받고 가든을 차렸다면 생산비가 20원 줄어들죠? 그래서 얼마라고요? 80원.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이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사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 이 단위당 이 차이만큼을 보조금 지급하겠다, 감면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글로 써볼게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은 요건데, 이 사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요,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요거는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제발 우리 앞마당에 뭐 지하철이 뚫렸으면, 아니면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이런 건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라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핀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핀피. 그 다음에 이거는요, not in my backyard다 해서, 우리 절대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뒷마당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 뭐라고요? 님비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는요, 이 소비,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를 얘기했는데,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외부 효과 발생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들이 쭉 있는데, 집들이 있어 없어요? 이렇게 도로가 딱 있죠? 근데 도로가 이제 너무 깜깜해갖고, 이제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딸이 5명이나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막, 범죄도 들끓고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그 동네가 너무 우중충하죠? 껌껌하고. 그래서, 그 시청에다가 좀 가로등 좀 설치해달라니까 안 하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 들여서 가로등 딱 설치했어, 안 했어요? 딱 하니까, 동네가 아주 환해졌어, 안 해졌어요? 환해지니까 범죄도 많이 줄어들고 했죠? 그 깨끗한 동네로 바뀌었죠? 결과적으로 애들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얘가 안 줄 수도 있죠? 이거 뭐라고요? 소비와 관련돼서 정의 외부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의 외부효과.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누군가는 큰 편익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만큼인데, 편익이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누군가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큰 편익을 누리고 있죠.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요? 정의 외부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이익을 줘도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소비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머슴인데, 이렇게, 이게 남자 아닙니까? 남자죠? 이게 뭐예요? 담배 피고 있는 겁니다. 엉망이 그랬네요. 담배 피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여자분이 피해를 봐야 안 봐요? 그렇죠. 어쨌거나 손에 입혔죠? 그럼 그에 따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 안 하고 있는 걸 뭐라고요? 소비와 관련돼서 뭐라고요? 부의 외부효과라는 겁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막 피고 있으면 남한테 피해 줘야 안 줘요? 그러면 그에 따라 보상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보상하려고 안 하려고요? 원래 남한테 피해 주면 10,000원씩 줘야 되는데, 주려고 안 주려고요? 안 주려고 할까? 뭐 이것도 일종의 아니고요. 부의 외부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럴 경우는요, 누군가는, 이게 사적 편익이라고 할까요? 근데 누구는, 이 시장에서 누구는 큰 손해보고 있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크게 손해보고 있으니까. 사회적 편익은 뭐라고요? 작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나서서 이 금연 정류장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따졌다가는, 다시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한테 손해 입히면서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 피해 입힌 자들한테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남한테 이익을 줘도 대가를 못 받는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남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보조금 지급하겠다. 또는 뭐라고요? 감면해주겠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 나머지는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청소부대다.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부대.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요,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정말 너의 피부니, 정피부니, 이렇게.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부니,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니미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모의고사에서 가끔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비. 이렇게. 항상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편은요, 19세 이상 영화 보면 정사편 있어 없어요? 거기 느끼한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부사비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요,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요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비용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죠. 네, 사적 비용보다 작다.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돼요. 하나만 중심 딱 잡고 있으면. 얘는요,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문장 기억하겠나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이거 딱 중심 잡으면요,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돼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사적 편익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코스의 정리라고 있죠. 코스의 정리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외부 효과를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코스라는 사람은 굳이 정부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없이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뭘 보고한다고요?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해서, 자, 이 소유권 외에도 환경에 대한 재산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죠? 그러면 무조건 보상해도록 법을 정하는 겁니다. 뭘 정하라고요?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면서 보상 안 한다. 이걸요, 부의 외부과라는데, 이거를 얘들한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준 거죠? 그럼 반드시 보상해주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사람도 너 때문에 피해받았다고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이 너 때문에 병 걸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 누구를 보상할 것이고 어디까지를 보상해 줄 건가를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걸로 명확히 정해만 놓는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시장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죠.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코스의 정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코스 정리.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요, 자,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근데 시장 실패 해결하려고 개입했더니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도 있죠. 이걸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무슨 실패라고요? 정부 실패. 이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정부의 뭐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라든가,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요, 규제 방법의 불완전성, 뭐 조세라든가 세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거라든가, 근시안적인 규제, 코앞에 있는 선거만 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려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요, 관료주의적인 병폐다 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뭐 독선이라든가 형식주의, 획일주의, 비민주적인 행태 있죠. 이런 것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이권 개입과 무슨 정치적 결정이 있죠.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뭐 멀쩡한데 그냥 파헤치고 다른 것만 가르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분들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안가로 대걸만 깐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일종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거기 서술형 지문.
외부 효과 문제는요,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며,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 문제는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다. 자,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요, 경제적 기능이고, 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 쉬운 문제들. 요것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경쟁 기업인 독과점의 존재는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과소 생산되어 뭘 가져온다고요? 시장 실패를 가져옵니다. 5번 해볼게요. 공공재는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공공재의 생산,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요,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사람들은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정 생산량보다 항상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규모의 경제는요, 생산비의 절감에 따른 자연 독점이 가능하므로 이마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뭘 가져온다고요? 독점인 시장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 있죠? 그런 상태를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4번, 자,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이요, 외부 효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여기 연탄국장한테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죠. 왜 피해 보냐면 이 건물 들고 다른 데 이사 가면 피해 봐야 안 봐요? 꼼짝 못 하니까 그렇고, 이 옆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근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17번 볼게요.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해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거고. 18번 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이라든가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죠. 물어달라니까 물어줘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곤란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자, 외부 불경제가 부의 외부 효과죠. 그러면 어떠사고요? 과대 생산됩니다. 청소 부대라고 했죠? 과대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님비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말로의 피분이라고 했죠? 피분이, 님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지역지구제라든가 토지이용 규제는요, 이용계획은요,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지역지구제 이런 게 해결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지금까지는요, 자,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이런 걸 알아봤고, 이런 것들을요, 개입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 어떻다고요? 수단. 이 정책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 수단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맨 먼저, 이용 과정에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자, 이용 규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요, 의무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제한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이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용도 지역지구제, 여기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건축 규제, 5층 이상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각종 인허가제 이런 게 다 이용 과정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직접적 개입은요, 그야말로 자, 시장의 불신에 근거한다.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야 한대요? 불신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아까 공공재 같은 거 있죠? 도로라든가 공원, 교량 이런 걸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들은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 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극빈층들은 아파트 같은 거 지불할 돈이 없는 사람 수특하죠. 기능에 맡기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 조절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나서서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공급자, 땅을 구입해서 조성공사도 하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아니면 항만시설도 하고 아파트 지어서 공급도 하고 임대도 하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다른 거 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요거 있어 없어요? 요거는 또 언뜻 보기에 그냥 임대료를 이거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용 규제로 집어넣는 게 나은데 부동산 학자들은 이거 전부 다 직접적 개입 쪽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다음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본다면 이거는요 직접적 개입 쪽에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아예 그냥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직접적 개입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 암기하세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난 암기하기 싫다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시험장에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의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 학자들이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사이에 이제 간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무슨 개입이라고요? 요 개입은요 그야말로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로 이제 조세라든가 금융수단 이런 걸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구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둔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 아니면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것만 좀 제가 쓰는 거 있죠. 암기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요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조세수단, 얘는요, 금융수단, 얘는요, 부담금, 요 네 가지. 물론 행정적인 지원, 이것도 다 일종의 간접적 개입인데, 그건 거의 안 물어보니까 요 네 가지 있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요 네 가지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서술형 지문의 1번. 토지이용 규제는 요걸 얘기합니다. 토지이용 규제는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여러 가지 제한하는 거 있죠? 요걸 말하는 건 맞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나 금융 등을 통하여 개입하는 거 있죠? 이걸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4번 볼게요.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 제도, 이거는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 해볼게요. 직접적 개입이란 공적 주체가 토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조성공사도 하고 아파트 지어 팔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죠. 직접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이 정책 수단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하지 말고 다른 형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태. 자, 지금부터 요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죠. 정책 수단들 아닙니까? 수단들이죠. 요 정책 수단들을요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조세 정책. 이런 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정책. 자, 지금 전국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 보죠? 자, 모의고사 딱 볼 때는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거기서 안 나온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그래서 처음 보기 전날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요번에는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만. 문제 있어, 없어요? 지금 한 건 문제잖아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거기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거 왜는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영어를 물어보는데 산수를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어 있는 내용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럼 이것만 풀면 되는 거지. 뭘 풉니까? 그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아요? 나님 문제 가져와 보세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한 문제 빼놓은 어디서 주워다가 이제 베꼈는지 그런 거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한번 보세요, 한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나요? 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까? 몰라요? 예?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해야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어디를 볼 거냐면요. 토지정책이라고 해서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어디 시상에 쓸데없이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내용 있죠? 물어본 내용 위주로 해서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시간도 얼마 150일 남았는데 금방 합니다. 조금 이제 여름 지나고 뭐 날 덥고 하면 후끈하죠? 그거 딱 지나봐요. 그러면 2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무슨 뭐 할 게 뭐 이렇게 쌓여 있고 막 그러면 그분은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제가 안타깝지만 100% 떨어집니다. 그냥 공부할 내용 그냥 샘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덜렁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거 있죠? 덜렁 갖고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본 거 또 보고 또 모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안타깝지만 다 나옵니다. 뭐 왜 공법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뭐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 믿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무슨 사기꾼 같아 보여요, 제가? 뭐 좀 사기치. 제가 사기꾼 같이 보여요? 왜 사기꾼처럼 쳐다봐요, 근데 저를? 자, 거기 토지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이라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뭐라고요? 용도 지역 지구제. 가장 중요한 정책.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공법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 북한은 요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돼지 같은 놈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자, 이러한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러한 지역은요, 뭐 농림 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은요, 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렇게 이런 거는요, 관리 지역이다. 요거는요, 앞으로 이런 대로 편입은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은 주변 토지의 용도의 여건상 아주 정하기는 곤란한 지역 있죠? 이걸요, 관리 지역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크게 이제 분류한 게 요거고, 요걸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뚝뚝 자른 다음에 이런 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는요, 뭐 녹지지역이다. 자, 아무리 도시라도 저런 데 산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산 같은 게 보여야 창문 열면 좀 보기가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지지역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여기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로 편입이 예상되는 걸요, 생산관리지역. 여기는요, 보존관리지역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 쪼개는 겁니다. 뭐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 정한 다음에 이런 지역은 이런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건물을 이 정도 크기로 짓게끔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용적률 검표 이런 걸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정한 건데 이걸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거고, 이걸 지금까지 한 거를 지역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역제. 근데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관지구다. 이런 건요, 경관지구다. 방화지구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요, 자, 이 지역제는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겸 준주거지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복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얘는 중복해서 지정도 가능합니다.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하면 겹쳐, 안 겹쳐? 이렇게 중복이 되게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공법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제 부동산 학에서는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면서 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부의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다. 얘는 손해보는 거죠? 얘는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부의 효과. 안 되겠다.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안 되겠다. 자, 정부에서 이제 용도 지역지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전용 주거지역이다.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갈 예정 아닙니까? 아니면 나갈 예정이죠? 이런 동네가 점점 쾌적해져요? 지저분한 동네 밖에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쾌적한 동네로 밖에 나가죠? 그러면 자,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장기적 하면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기간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지어서 뭐라고요? 분양할 수 있는 기간, 긴 기간을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아파트 공장 나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갈 예정이죠? 나가거나 나갈 예정이니까 아주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쾌적한 동네로 밖에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런 동네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이런 동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막. 잠만 자고 이러면 가격 막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초과 이윤을 챙길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초과 이익, 한 초과 이윤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때, 자, 요거를 뭐라 하냐면, 기존의 공급자가 요걸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에 뭐라고요? 공급자. 여기서 이제 기존의 공급자라는 표현은 이상한 표현인데, 어쨌거나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이걸요, 기존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존의 공급자 가져가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나중에 이 부동산을 비싸게 구입한 사람은 이익을 봐요, 못 봐요? 아, 비싸게 구입한 거 못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전적 독점,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들은 이익 보는 거죠? 근데 누구는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요, 여기는 똑같은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요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적으로 묶을 수도 있죠. 아, 전부 다 전용지역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공업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여기는 크게 이득 보지만 얘는 크게 손해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 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역 간의 형평성, 이게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간의 뭐라고요?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됩니다. 형평. 물론 토지용은 상당히 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율성 높을 수가 있죠. 아까 시장 실패 해결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죠. 누가 손해보지 않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역 간에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익 보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좋아졌어 안 좋았어요? 좋아졌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는 건축비 똑같죠? 근데도 가격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꽤 걸린다 합니다.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는. 그래서 이걸요 장기적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자, 이게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땅 구입해서 아파트 지어대려고 하죠.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지는데 자꾸 지어대니까 점점 떨어지겠죠? 어디까지요? 옛날보다 좋은 안은 계속 지어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없어질 때까지, 기존의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면 여기까지는 좀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8회 때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요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뭐 물어볼 가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어보지 말라는 법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안 하기도 그렇고. 자, 어쨌거나 이건 암기는 쉽습니다. 암기 쉬워요. 어쨌거나 무조건 공급은 증가한다. 이건 기억하세요? 뭐는 증가한다고요? 공급은 증가하는데,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에는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계속 공급이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뭐라고요? 원래.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거는 암기하기는 쉬워요, 어려요? 쉽죠? 증가는 높은 가격, 감소는요,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쨌거나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피제로, 교제로 결정돼 있어도 안 됐어요? 돼 있었는데, 이 지역을 전용 주거적으로 정하니까 이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부동산 수요는 막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단기적 효과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단기적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 독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지역에서는. 그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 가격이 이렇게 좋아져서 안 좋았어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똑같다면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우리 소유 공급 이론에서 지역에서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있죠? 매도자의 수가 증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아파트 질 사람이 많아졌죠? 곡선 자체가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게 점점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겠죠? 근데 어디까지요?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오겠죠? 요 정도 될까지는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겁니다. 요 정도. 근데 여기까지 들어온 것은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아파트 지으려면 그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하고 땅도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이 지역,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땅 가격도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보다 생산비가 증가했죠? 그래, 옛날부터 증가했기 때문에 옛날 가격을 받으면 손해라는 얘기죠?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손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증가하다 멈추게 됩니다. 이건요, 비용 증가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보다는 뭐라고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네, 요건 좀 어렵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저 지역이 있는데,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삼성 레미안이 다 구입해서, 삼성이 다 구입해서 아파트 500동을 짓는다고 치자. 몇 동 짓는다고요? 500동 짓게 되면 건축 자재를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땅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건축 자재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뭐라고요? 생산비가 절감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옛날 가격을 받아서도 이익이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생산비가 절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급이 아파트 더 지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도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있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물어보는 학생은 많지 않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무조건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데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 높은 가격, 불변 산업은요, 원래 가격, 비용 감소 산업은요, 낮은 가격. 여기서 균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그 지역지구제의 장단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장점은요, 아주 효율적인 부의 외부 효과가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죠.
시장 실패 아닙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주 효율적인 그 개발은 될 수 있는 겁니다. 효율성 높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집적 이익이 증대하여 효율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용해야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요, 집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효율적 개발이 촉진될 수 있고, 단점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용도적 배분이라든가 현실적 토지용의 대처가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이 상업지역을 정부에서 이제 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권리금 잔뜩 주고 들어온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토지용 대처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특정 지역에만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된다면 누구는 이익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다만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지역지구제가 우리 시대에 여기는 개발지역, 여기는 보전지역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쓸 땅이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대든 후손들이든 아주 공평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획일적 규제로 지역 특성이 잘 반영이 못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그냥 놔주세요.